LX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요. 관련해서 김기성 부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기성입니다. LH 한국국토정보공사 LX. LX란 이름을 최근에 광고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지적공사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직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보다는 네. 대한지적공사가 익숙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예, 네. 예, 저희 LX 공사는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사명을 바꾸고 지적 측량에서 공간정보 사업으로 업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예, 12개 지역본부에 교육원, 연구원 및 169개 지사, 4,500여 명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정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LX 공사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힘을 쓰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 이름 바꾼 거 다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죠? 아, 예, 굉장히 잘했다고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지적공사보다는 LX 또 국토정보 이게 더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 사업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우리 공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인 지적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는 저희 공사의 역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지하 공간 통합지도, 지적 재조사 등은 공사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핵심 사업입니다. 네.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적공사 지금은 이제 국토정보공사인데 부사장님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우리 지도를 만들어 왔던 것이 그러니까 LX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일인가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네. 토지의 지적 측량을 결정해주는 그런 지적의 판사와도 같은 네.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측량과 관계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사명도 국토정보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게 되면 공간 정보가 또 부각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LX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공간 정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앵커님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그 길찾기라든지 맛집 검색이 대표적인 공간 정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공사는 오랫동안 지적 사업을 통해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위치 데이터에 행정, 민간 데이터를 융복합하는 공간 정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하고 싶다면 공간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를 내고 싶은 건물의 위치 정보에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 연령대, 상가 분포도 데이터 등을 결합시킨다면 네. 어느 지점에 어떤 품목의 창업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간 정보는 지금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정보라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과 지역에 대한 정보에다가 관련된 산업 정보, 또 네. 유동 인구 정보 이런 것까지 포함해지면 정말 창업이나 산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토지 청량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토지 청량과 관련해서 실제 정확한지 또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 토지의 경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네.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위해 제작된
종이 도면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지적도가 또 변형이 되고 네.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훼손도 있었습니다.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 도면과 현실 경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네.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해 소송 비용만도 약 한 3,800억 원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우리 땅이야. 네네, 또는 그렇죠. 우리 회사 땅이야. 자,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쟁을 좀 소거하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도면과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것을 네. 바로잡고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시절 토지 수탈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주권을 회복하는 작업이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전국의 이 토지와 관련된 자료가 이 종이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디지털로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자, 지적 재조사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궁극적으로 네. 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되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간 토지 소유자 간 갈등으로 도시 재생 뉴딜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네. 지적 재조사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된다면 도시 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 최근에는 현장 설명회 때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측량 결과를 많이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특히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동안 발생했던 분쟁 문제도 역시 많이 해결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좋은데 또 LX가 디지털 트윈 국토를 추진한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이건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러면 디지털 트윈의 개념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현실과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세계의 객체와 네.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네.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다양한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공사는 전주시를 디지털 트윈화하여 네. 8가지 행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공간이라는 게 실제와 똑같은 지역과 현장이 디지털로 가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사도 해보고 건물 재배치도 해봐서 하나의 이 시뮬레이션, 네네.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더 편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그 현실 세계를 컴퓨터에다 옮겨놓고 네. 컴퓨터에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네. 안전이라든지 그것도 그 향후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디지털 트윈 국토 그러니까 실제 공간이 있고 가상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앞서 이제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좋은 점이 있었고 디지털 트윈 국토를 이걸 실시하게 되면은 또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예. 디지털 트윈 국토라는 개념이 네.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국토는 정부가 관리하는 3차원 지도, 음. 지하공간 통합 지도 등 위치를 국가 위치 기반으로 통합하고 상호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소방차가 5에서 8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기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으로 가는 도로 폭이 4m 이상인지 길의
주차된 차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따라서 이 문제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진입로, 진입 공간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화재 진압은 물론 인명 구조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술 산업 또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미리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사장님, 이 국토정보공사의 해외 사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해외 사업에 우리 공사가 선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지난 1년간 개발도상국 8개국 99억여 원 규모의 토지 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상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정도로 우리나라 토지 정보화 시스템이 케이팝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와, 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토지 정보가 낙후되어 있어 정확성이나 갱신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지적 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고 네. 이를 토대로 경제 발전 일조하게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외국의 토지 정보 관련 산업까지도 하면서 말 그대로 이 국토정보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만큼 LX의 변화가 또 무서운 속도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통과한 지 10주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LX 이끌어 가실지 또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통과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LX 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체제로 사업을 각각 추진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업체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공사는 민간이 지적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물론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LX공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구축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LX 국토정보공사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